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833명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이 중 8명이 사망한 가운데 국무부는 한국 여행 경보를 2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하루 사이 231명으로 추가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공식 발표는 누적 확진자 수 833명, 이 중 추가 확진자 173명은 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어제 1명 늘어 모두 8명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늘 코로나19에 대한 한국과 이란, 이탈리아의 갑작스런 감염자 증가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세계적 대유행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 단계를 2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행 금지 4단계보다는 낮지만 주의 1단계보다 높은 강화된 주의 조치입니다. 국무부의 한국 여행경보 격상 배경에는 지역의 확산 소식이 보고됐기 때문입니다. So when you get countries like Japan and South Korea that have these cases that are person to person to person without any real ability to point to where it came from. 중국은 지난 2월 2일 여행금지 4단계가 내려졌고 홍콩과 마카오에 이어 한국과 일본이 2단계로 상향 조정돼 2단계 조치는 영국과 독일, 필리핀에 이어 모두 70여 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LA 총영사관은 미 연방정부의 여행경보 2단계 조치는 한국 정부와 긴밀한 논의 후 미리 사전에 내려진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여행공지 2단계 상향 조정도 미리 사전에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에 사전에 공유가 되었던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이처럼 외교 채널을 통해 사전 논의 후 발표하기 때문에 사업이나 친지 방문 등 한국 방문자의 입국 금지 조치가 나올 경우 정부가 미리 공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조치는 우리 국민, 한국 국민들이 미국으로 입국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고 어떤 제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잘못 알려진 것으로 제가 보이는데요. 현재까지는 질병으로 인한 입국 제한 조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감염자 수가 늘어날 경우 미국과 각국은 자국민 보호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입국 금지 조치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LA 총영사관은 한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무부의 조치가 이루어지면 빠르게 한인 사회에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국무부가 한국 여행 경보를 격상한 가운데 백악관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백악관이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10억 달러에 가까운 추가 예산을 의회에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코로나19 확산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뜻인데 대선 국면을 앞둔 시점에서 자칫 악재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관련 계획을 보고받은 3명의 인사의 말을 인용해 이번 주 안으로 백악관이 비상지출 패키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행정부의 평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세부 사안은 아직 유동적입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국가에서 바이러스 봉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추가 예산 집행에는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한편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2단계로 격상한 연방 국무부는 앞으로 일시적인 입국 제한 등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연방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유나이티드 항공이 한국행 여정 변경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해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항공편 자체를 취소한 것은 아니지만 추이를 지켜보다 3단계나 4단계로 사태가 격상될 경우 중국처럼 운항 중단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오는 4월 말까지 한국행 비행 일정을 변경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 줄 것이라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것으로 항공편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한국행 항공편이 예약된 경우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일정 변경에 따른 가격차에 대한 승객 부담도 없습니다. 하지만 4월 30일 이후에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 수수료는 면제되지만 항공권 가격 차에 따른 추가 요금은 승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인천에 있는 직항편을 운항하고 있으며 LA와 뉴욕의 경우 아시아나 항공과 공동으로 운항합니다. 앞서 유나이티드 항공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델타, 아메리칸 항공과 함께 중국 운항을 전면 중단한 바 있습니다. 미투 운동의 촉발제가 된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이 결국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열린 재판에서 와인스틴은 1급 성폭행을 비롯해 모두 3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향후 열릴 재판에서 최고 25년형의 징역형까지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시몽 기자입니다. 각종 성추행과 성폭행으로 문제를 일삼았던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에게 법원이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오늘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와인스틴에게 1급 성폭행 혐의 2개와 3급 강간 혐의 등 모두 3개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심원들은 그러나 혐의 가운데 종신형 선고가 가능한 약탈적 성폭행 2개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와인스틴은 유죄가 인정된 3개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최고 25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와인스틴은 유죄 판결 후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에 대해 와인스틴의 변호인 측은 앞으로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와인스틴은 지난 2017년 뉴욕타임즈의 보도를 통해 30년간 유명 여배우는 물론 회사 여직원 등을 상대로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해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피해를 주장한 여성만 해도 80명이 넘었으며 이들 중에는 엔젤리나 졸리, 셀마 헤이액, 애슐리 저드 등 유명 여배우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와인스틴의 이번 기소는 TV 제작 보조원인 미리엄 헨리와 당시 배우 지망생이었던 제시카 만 등 2명에 대한 혐의로 진행됐습니다. 헤일리는 2006년 와인스틴이 자신의 맨해튼 아파트에서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으며 제시카 만은 2013년 맨해튼의 한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 과정에서는 와인스틴으로부터 각종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4명의 여성이 증언대에 섰으나 이들이 주장한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이번 기소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와인스틴은 LA에서도 2명의 여성이 강제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별도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오늘 재판을 시작으로 한때 할리우드를 움직이던 보스의 추락은 어디까지일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오늘 헬기 추락 사고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코비 브라이언트 선수를 추모한 행사가 LA 다운타운 스테이플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헬기 추락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NBA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 LA 레이커스의 전설로 평가받던 코비 선수였던 만큼 마지막가는 그를 추모하는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최저가 $24 2센트부터 $224로 책정된 입장권 수익은 전액 만바앤 만바시타 스포츠재단에 기부됐습니다. 스테이플 센터에 모인 2만여 명의 조문객들로 오늘 다운타운 일대는 출근길 극심한 혼잡을 이뤘습니다. 한편 LA 레이커스를 5번이나 정상에 올린 선수로 유명한 코비 브라이언트를 추모하는 애도의 물결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 주의회가 롱아일랜드에서 발생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중개업체 25곳에 소환장이 발부됐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상경 기자입니다. 지난 11월 아시안 히스패닉 흑인 등 소수계 주택 구입자가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컸습니다. 주택 구입 과정에서 재정 능력이 비슷함에도 소수계 인종들은 주택 안내 또는 오픈하우스에 거절당해 왔습니다. 롱아일랜드에 지금 이제 한국 분들이 원하시는 그레인넥이나 맨하셋 원하는 집을 살려고 했었고 그 프라이스가 괜찮아서 저희 손님은 풀 프라이스에 모든 다큐멘테이션을 그렇게 해서 오퍼를 했는데 그쪽에 미국의 프랜차이즈 컴퍼니에서는 카운터 프라이스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그 정도의 조건이면 억셉트가 되는 상황임을 저도 필드에 일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감지를 할 수가 있죠.
주 상원은 이후 부동산 중개업체 68곳을 대상으로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당시 한 곳만 소환에 응해 이번에 재차 소환장을 발부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안드레아 스튜어트 주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소환에 불응하는 업체에겐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향후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대상으로 인종차별 대우 관련 교육 강화, 주정부의 부동산 중개 라이센스 취소 등 일시 정지 관련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은 각각 발의된 상태입니다. 주 상원이 주최하는 청문회는 오는 4월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LA 경찰국은 올해 87살의 박찬욱 씨가 어제 새벽 4시쯤 팔가와 웨스트몰랜드 애비뉴에서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흰색 포도와 BMW 세단 차량이 박 씨를 들이받고 이후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살펴본 후 그대로 도주해버렸습니다. 이후 또다시 흰색 혼다 어코드 차량이 현장에 누워있는 박 씨를 치고 도주해버렸습니다. 경찰은 BMW와 혼다 어코드 차량 운전자 신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산타모니카 주차 건물 6층에서 SUV 차량이 추락해 길 건너편 건물에 날아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22일 밤 이가와 코로나 인근 주차 건물 6층 옥상에서 지프 차량이 난간으로 돌진해 건너편 매장 건물에 부딪혔다고 밝혔습니다. 20살의 운전자는 중상입니다. 뉴욕 증시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공포로 3대 지수가 폭락했습니다. S&P 500은 3.35%포인트,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3.71%포인트 떨어졌고 다우지수는 장중한 때 1000포인트 이상 내려가는 등 지난 2018년 2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고객들에게 인터넷 속도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 타임워너 케이블이 1,880만 달러를 배상하게 됐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배상액 중 1,690만 달러가 타임워너 케이블이 2016년 5월 차터 커뮤니케이션즈에 인수되기 전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한 적격 소비자들에게 각각 가입한 서비스에 따라 배상될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미국 여행 안전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이에 중국 문화관광부는 미국 여행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